엄마, 오늘은 저희가 좀 나가서 데이트할 거예요. 애들은 엄마가 좀 봐주세요. 데이트? 너희는 여행을 온 거고 나는 애들 돌보러 온 거냐? 엄마, 가족끼리 여행 왔잖아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죠. 내가 너희를 위해 온 여행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거겠지.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건 없잖아요. 저희도 좀 쉬어야죠. 애들이랑 하루 종일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여행을 즐기고 나는 아이 돌보는 게 이게 공평하니? 공평을 따질 상황인가요? 엄마는 우리보다 경험도 많고 여유도 있으시잖아요. 내 나이 80이 다 돼가는데 손주들 뒤치다꺼리가 여유라는 거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행도 엄마를 위해 계획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는 섭섭하죠. 그럼 내가 너희를 섭섭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무시한 거겠지. 난 여행에 초대받은 게 아니라 초과 근무를 하러 온 거야. 엄마, 그럼 저희 보고 애들만 돌보라는 거예요? 엄마는 손주들 보고 싶다면서요? 보고 싶다고 한 게 돌보겠다는 말로 들렸니? 내 손주를 사랑하는 거랑 너희 몫의 책임까지 대신하는 건 다른 문제야. 엄마,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엄마 덕분에 이 여행을 준비한 건데요. 덕분이라니? 너희를 위해 나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었는데 무슨 덕분이니? 내가 즐기는 여행이란 이런 게 아니야.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럼 저희는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책임져야지. 나는 내 시간을 위해 이 여행에서 빠질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로 올해로 79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엔 홀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조용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대는 건 끝이 없더군요. 손주를 돌봐달라는 부탁부터 가족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히 희생을 요구하는 태도까지 저는 점점 제 삶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족 여행 갈 건데 같이 가셔야겠어요.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행? 너희끼리 다녀오면 되지 않니? 엄마도 같이 가셔야 해요. 그래야 가족 여행이 되잖아요. 며칠 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 짐은 저쪽 카트에 올려놔 주세요. 무거우면 말하세요. 사위가 도와줄 거예요. 딸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가 짐을 들어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애들 간식 좀 챙겨주세요. 엄마, 애들이 잠이 안 와요. 책 좀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도와줬지만 내내 손과 입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여행 첫날이 끝날 즈음 나는 방에 들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내 여행이 아니구나. 이건 그냥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온 거야.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딸이 또 요구를 들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잠깐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엄마는 애들이랑 좀 놀아주시면 좋겠어요. 둘만의 시간? 네,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도 부부끼리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아이들은 활기찼고 나는 그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놀이공원에서는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달래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딸과 사위가 돌아왔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애들 잘 놀았죠?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딸과 사위의 요구에 응해야만 할까?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인가?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하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온천에 가서 쉬고 싶다. 너희끼리 시간을 보내라. 딸은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엄마도 가족 여행 즐겨야죠. 내가 지금까지 즐긴 게 뭐 있니? 너희는 나를 애들 돌봐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어.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힘든 건 생각해봤니? 나는 너희가 요청한 대로 다 해왔잖아. 사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은 다르단다. 내가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를 대신하는 건 별개의 문제야. 나는 결국 온천에 가지 못했습니다. 놀이방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여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딸과 사위가 돌아왔을 때 나는 피곤한 몸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 잘 놀았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너희 여행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건 이제 끝이다. 딸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희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너희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야.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엄마가 힘드신 건 알지만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도움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해결할 순 없잖아요.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과 사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이 여행에서 내가 느낀 걸 솔직히 말해야겠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어제 일이 계기긴 했지.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보는 방식이야.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어머님, 저희가 뭐 그렇게 큰 부탁을 드린 건가요? 그냥 손주들 돌봐달라고 한 건데요. 그 그냥이라는 말이 문제야. 너희는 내가 너희 요구를 들어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손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 저희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나는 딸의 말을 끊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지 한쪽이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오늘부로 더 이상 너희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 딸과 사위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결심한 발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주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낳은 건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손주를 낳은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엄마가 손주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희가 압박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심한 건데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이유로 손주를 낳았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자식을 낳는 건 너희 책임이지 내 요구 때문이 아니야. 엄마, 그럼 저희 보고 다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세요? 손주도 안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랑은 주겠지만 너희가 해야 할 몫까지 대신하지는 않을 거다. 사위는 중재하려 했지만 대화는 이미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저래? 원래 우리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요즘 왜 그렇게 냉정해졌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손주 낳을 때도 엄마가 다 책임질 줄 알고 결심했던 건데.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이들 케어나 용돈도 엄마가 다 감당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우리도 손주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 어머니가 좀 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한 말이 이렇게 왜곡된 거였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딸과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너희가 아이들을 돌보도록 해라. 딸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도와주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세요? 이건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너무 의존하도록 만들어줬던 거다. 온천에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갔을 때 처음으로 내게도 이런 평화가 필요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딸과 사위는 손주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드린 것 같아요. 딸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지만 나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안다면 나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너희가 필요할 때만 찾은 거잖아. 엄마, 그래도 저희도 힘든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앞으로는 엄마 뜻 존중할게요. 그들의 회유는 내 마음을 흔들었지만 나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뜻을 존중한다면 이제부터 너희 스스로 해낼 방법을 찾아라. 며칠 뒤 딸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렴. 딸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엔 엄마가 다 도와주실 줄 알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지야. 딸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제부터는 스스로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우리랑 너무 멀어지는 건 아니겠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자립하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언제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이제는 너희 몫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앞으로는 우리도 변할게요. 그날 밤 나는 가방을 꾸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나만을 위한 여행을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딸과 사위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혼자 온천으로 떠났습니다. 온천에 도착한 나는 고요한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구나. 온천욕을 즐기며 나는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처럼 내 삶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 내가 이런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돌아오는 길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손주랑 놀았어요. 엄마도 여행 잘 다녀오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하고 있다니 기쁘구나. 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 딸과 사위는 점점 더 독립적인 부모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우리 가족끼리 캠핑을 가려고 해요.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 잘 생각했구나. 하지만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 네, 엄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었죠. 그래, 늦더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사위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데 혹시 다음 주에 한 번만 손주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둘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은 도와줄게.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 한다면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딸과 사위는 손주와 함께 나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서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 진서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정말 보고 싶었다. 딸과 사위는 한참을 나와 이야기를 나누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가족이란 서로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손주를 보며 웃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자식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자식을 위해 자신을 잃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